안녕하세요. 저는 엄영인 노무사고요. 저는 김현정 노무사입니다. 속 시원한 노무 이야기 동치미 3탄, 오늘의 주제는 실업급여에 관한 건데요.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실업급여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권고사직 및 폐업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가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하게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눌 수 있지만 통칭하여 실업급여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중요 포인트는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라는 겁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수급이 아예 불가능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되게 좀 복잡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5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첫 번째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이전 18개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180일 이상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을 하는 것으로서, 즉 실제 근로한 날 및 유급휴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8개월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전에 직장이 바뀐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기간은 산입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본인이 수급 조건에 충족되는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두 번째는 바로 이직 사유에 관한 건데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를 할 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기간 만료 같이 좀 비자발적인 퇴사를 할 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불가능한데요. 근데 여기에 또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퇴사를 했지만 채용 시 제시된 근로 조건보다 조건이 더 낮아지거나 아니면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온 이러한 사유로 이제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한 경우에, 그리고 사업장이 이전을 하거나 지역을 달리 한 사업장으로 정근이 이제 됐다, 혹은 이사를 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게 통근을 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 하는 경우, 그리고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회사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다, 뭐 이러한 경우, 그리고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그리고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이럴 경우 이제 회사를 계속 못 다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업급여를 위하여 알아야 할 세 번째는 이직확인서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센터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직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앞서 말씀드린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사유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을 해야 되고, 고용센터는 이직확인서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위해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사업주에 요청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즉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않는 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원활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퇴사 전에 이직확인서 내용과 제출 의무가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네 번째는 액수와 기간입니다. 실업급여
하루치 급여 액수는 퇴직 전 본인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60%에 해당을 하는데요. 2019년 10월 이전에는 이제 50%였지만 이제 개정돼가지고 6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평균 임금 60%를 모두 똑같이 받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법상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19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상한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1,120원입니다. 이는 매년 최저임금 등과 관련해서 변수들이랑 같이 변동하면서 움직이는 수치고요. 2020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현재 따로 발표된 게 없으므로 작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수만큼 중요한 게 또 실업급여 수급 기간인데요. 실업급여 수급 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기간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퇴직 당시의 나이가 5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이제 최소 120일, 그리고 연령과 기간에 따라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게 2019년 10월까지는 30세 미만, 그리고 3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 그리고 50세 이상으로 나눠졌는데 10월에 개정이 되면서 50세 미만, 그리고 50세 이상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난이도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마지막 5번째는 실업급여 수급 절차입니다. 첫 번째로 재직했던 직장에다가 이직 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부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며, 요청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인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데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수강 이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차는 수급 자격 인정 후에 매 1주에서 4주마다 고용센터를 출석해 실업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실업급여에 대해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고를 당했는데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